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말 잘 보내셨죠? 밤이 되면 좀씩 추워지는 것 같아요. 반팔을 입고 밖에 나가기엔 좀 추운 것 같습니다, 이젠. 또 이런 환절기에 또 일교차가 심해서 또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하게 겉옷 챙겨서 외출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책입니다. 존 크럼볼츠 작가님과 라이언 바비노 작가님이 지은 책입니다. 뭐랄까, 빠르게 실패하기, 굉장히 직관적인 제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거에 성공을 맛보려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실패 없이 부드럽게 성공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실패는 좋지 않은 거야. 약간 나는 남들보다 최대한 실패를 덜 하고 성공할 거야. 실패는 괴로운 거니까 하면서 좀 도전을 망설이는 경향이 있죠. 저만 해도 그래요.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으면, 나에게 좀 능력이 없는 것 같으면 도전을 좀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너의 능력을 증명해주는 것만 열심이고 네가 못하는 것, 네가 잘하지 못하는 것, 능숙하지 않은 것을 피한다면 언제까지나 너는 그 일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성공해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결국 잘하고 싶으면 열심히 시도하라는 거죠. 많이 시도하고 열심히 도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능숙해져 있을 것이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이 됐던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그래, 나도 빠르게 실패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 근데 말이야, 실패를 하면 아프거든. 그 아픔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걸까? 계속 견뎌내야 하는 걸까? 라고 좀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자, 그래, 실패하면 아프지. 당연히 아파. 안 아픈 사람? 없어. 근데 말이야, 네가 시도하지 않고 그냥 막연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보다 일단 도전해서 실체를 만들고 그 실패에서 아픔을 느끼는 게 더 나을걸? 그게 훨씬 덜 아플걸? 이라고 말해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두려워만 하고 있으면 하지도 않고, 두려워만 하고 있으면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실체가 없는 두려움만 점점 더 커집니다. 하지만 뭔가를 그래도 하면 실패를 했다 한들 그 실패는 굉장히 작게 느껴지고 두려움에 비해 거기서 또 얻을 게 있어요. 그 상황에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마 이 빠르게 실패하기란 책이 주는 교훈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서는요, 얻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저거만 해결되면 다 할 수 있을 거야. 약간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어. 조금만 더 있다가 하자. 이러면서 1년, 2년은 그냥 보내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조금 읽어드릴, 좀 빨리 시작하고 최대한 더 많이 실패하라 라는 이야기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꼭 큰 행동이 좋은 게 아니다. 작게 작게 쪼개서 네가 행동을 한다면 그 큰 성공에 더 빨리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저항 같은 거는 당연하다.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내가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잘 버티는 방법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꽤 감명 깊게 읽은 챕터가 있는데요. 바로 6번째 챕터였는데 제목이 몸살이며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라는 챕터였습니다. 그쵸? 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랄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뭐 그렇게 꼭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챕터였던 것 같아요. 가끔은 정말 기타를 한번 아무렇게나 쳐볼 수 있죠. 못 치더라도. 그러다가 이제 뭐 코드 잡는 법 하나 둘 배워보다가 또 진지하게 배워볼 마음도 품을 수 있는 거고, 기타줄을 내려치는 것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책에 담겨있는 의미가 아닐까. 이 빠르게 실패하기란 책이 주고 싶은 말은, 그래 너네들 세상에 이 하늘 아래에 완벽한 건 없다. 모든 완벽해 보이는 것들은 일단 시도하는 것, 일단 부딪히고 빠르게 실패해보고 그 실패 속에서 얻은 피드백으로 네가 성공이라 불리는 것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 재미있으니까, 좀 유익하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꿀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과감하고 빠르게 실패하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최대한 빨리 실패를 없애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테드 올랜드와 데이비드 웨일런에 져서 예술과 두려움에 실린 어느 도자기 공예 선생님의 실험 이야기를 살펴보자. 강사는 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채점 기준을 설명했다. 채점 기준은 간단합니다. 도자기 50개를 만든 학생은 A를, 40개를 만든 학생은 B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한 학기 동안 만든 작품 중 최고로 잘 만든 한 점만으로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한 그룹은 양으로만, 또 다른 그룹은 작품의 질로만 평가한다는 것이다. 드디어 한 학기가 끝났다. 그리고 실험을 주도한 강사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해냈다. 미적, 기술적, 섬세한 면에서 최고의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이 모두 양 중심의 그룹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었다. 양 중심의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더 많은 작품을 제출하려고 도자기를 수도 없이 빚었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흙을 다루는 일 그 자체에 점점 능숙해져 갔다. 한 점 한 점 빚어가며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 것이다. 반면에 작품의 질 중심 그룹의 학생들은 이와 대조적이었다. 완벽하고 정교하게 빚은 도자기 한 점을 제출하기 위해 세밀한 계획을 세웠고, 결국 대부분의 학생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 몇 점도 완성하지 못했다. 연습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력도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필자는 해당 실험의 예를 무척 좋아한다. 이 실험에 중요한 원칙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이들의 절대 원칙, 바로 재빨리 행동에 뛰어들기를 설명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수나 실패를 피할 방법을 찾는데 그리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 오히려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드러낼 기회를 열심히 찾아다닌다. 이 행동은 그들을 무엇이든 재빨리 배우게 만든다. 그리고 미숙한 준비야말로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임을 깨닫는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준비가 덜 된 것을 시작하지 않아야 할 신호로 여긴다. 그리고 계획을 새롭게 바꿔볼 궁리를 한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준비와 계획에 쏟아붓는 것이다. 곰곰이 돌이켜보자. 최근에 자부심을 느낀 때는 언제인가? 그 성취를 이뤄가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능력 바뀐데도 낑낑대며 일을 해야 했거나 중간 과정이 실수투성이나 아니었는지 생각해보라. 생각이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당신이 가장 많이 성장하고 큰 성취를 한 때는
실수와 실패가 가장 많고 큰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일 것이다. 이제부터 당신이 갖고 있던 실패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뀔지도 모른다. 앞으로 이어지는 장에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전체를 의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일과 실패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이다. 우리 필자들은 실수와 실패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학습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쉬운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시종일관 당신에게 요구할 것이다. 가능한 한 좀 더 빨리 그리고 자주 실패하세요. 라고 말이다. 매혹적인 연기, 아름다운 예술작품, 창의적인 비즈니스와 천재적인 발견은 남다른 재능이 있었으며 완벽하게 형성되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모두 수백 번의 실수와 실패로 이루어진 것들 뿐이다. 제리 사인필드와 클라스 락과 같은 노력한 코미디언들도 급조한 농담거리들을 지방 소규모 공연장에서 선보이며 수천 번 시도한 후에야 현재의 위치에 올랐다. 수정과 개선을 거친 수수의 공연 아이디어만이 관객에게 선보일 만한 세련된 쇼로 이어진 것들이에요. 대부분 처음에는 모두에게 무시당하곤 했던 농담들이었죠. 하워드 슐츠의 스타벅스 창립은 많은 실수로부터 성공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다. 설립 당시 슐츠는 스타벅스의 모델로 이탈리안 커피숍을 좀 찍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근사하고 새로운 경험을 선보이겠다는 생각이었다. 물론 훌륭한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 스타벅스는 어떤가? 슐츠의 초창기 콘셉트와 비슷한 구석이 없다. 최초의 스타벅스 매장에는 바리스타들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오페라 음악이 흘러나왔다. 메뉴는 이태리어로 되어 있어 손님들이 짜증을 내곤 했다. 제대로 앉을 의자도 없었고 무지방 우유는 취급하지도 않았다. 스타벅스는 수천 가지의 실험과 개선을 통해 비로소 지금의 모습을 이뤘다. 더 빨리 배우기 위해 더 빨리 실패하라는 지론은 흔히 실리콘밸리 사업자들이 말하는 실패하며 전진하기와 같은 의미다. 이 개념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기본으로 여겨진다. 신제품을 가능한 빨리 선보여 피드백을 얻고 이에 따른 기회나 취약점을 파악하라는 의미다. 그리고 그 다음 행보를 결정하라는 의미이다.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픽사 또한 이런 지침을 따르고 있다. 픽사의 공동 창립자이자 회장인 에드 캔멀은 픽사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은 엉망인 상태에서 엉망이지 않은 상태로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영화 제작 산업은 수천 개의 완성되지 않는 개념 사이에 몇 개의 괜찮은 아이디어가 묻혀있는 원시적인 스토리보드 몇 장에서 시작한다. 초기에는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가 셀 수 없이 많다. 애니메이션 팀은 하나의 최종 컷을 위해 수천 번의 수정을 거친다. 실패를 거듭하는 여유를 스스로 허락하면서 형편없는 아이디어는 가능한 한 빨리 내던진다. 그리고 그때서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 니모를 찾아서와 워리의 감독을 맡았던 앤드류 스탠든의 말도 들어보자. 제 전략은 항상 똑같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실패해버리자는 거죠. 즉, 망치는 걸 피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물론 해답에 도달하려면 그 과정도 신속해야겠죠. 생각해보세요. 사춘기도 지나지 않고 성인에 이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 번에 성공할 수는 없어요. 저는 금방 틀릴 것이고 정말 빨리 틀릴 것입니다.
만약 창의적인 일을 시도한다면 스스로에게 실패할 여유를 허락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창의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문제 해결책을 찾으며 꿈꾸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창조물이다. 작가 앤 라모트는 글쓰기 수업에서 글을 쓸 때 부딪히는 도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것은 정말 엉망진창인 초안을 써보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에요. 정말 엉망진창인 초안을 쓰면 두 번째 안은 더 좋아지고 세 번째는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죠. 다 쓰고 나서야 자기가 무엇을 쓴 건지 깨닫게 되는 작가들이 대부분이에요. 도대체 어떤 주제에 대해 쓰고 싶은지, 어떻게 이야기를 펼쳐나갈지 몰라도 일단 자리를 잡고 앉아 단어를 짜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스토리 전개 방향을 비로소 잡게 됩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빠르게 실패하기의 핵심이다.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일을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생각해보라. 실수를 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틀린 말을 하거나 어설픈 아이디어를 따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실패를 피하려는 삶이 당신을 구속한다. 새로운 경험과 성장에 대한 기회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는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다. 실패를 피하려는 것이 오히려 실패의 확실한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해서 나타난다. 게으름, 남의 성공에 대한 질투, 주의력 결핍, 우유부단함, 의심 등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 의심되면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한다.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자신의 전문성이나 능력에 의구심을 던질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시도하기 전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똑똑하고 능력 있으며 성공할 만하다는 걸 만만히 알릴 수 있는 일일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만약 지능이나 재능 또는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지나치게 가혹한 태도가 당신을 제한할 것이다. 행동 하나하나를 자신이 능력자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기준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보자의 마음으로 임하면 선택 가능한 행동들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자신이 몰랐던 호기심을 발견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저 순간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다. 지금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면 일단 즐기고 그 결과를 지켜보라. 결국 배울 가치가 있는 긍정적인 결과가 기다릴 것이다. 빨리 실패하기 접근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 법칙은 언제나 테이블에 더 많은 옵션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행운이 활짝 열려있기를 바랄 것이다. 호기심 많은 초보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마음 상태와 예상치 못한 기회와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이처럼 경쟁력보다 배움에 초점을 두는 것의 이점이 심리학자 캐롤 드웩의 연구 결과에 명백히 드러난다. 그녀의 연구를 살펴보자. 캐롤 드웩은 초등학교 5학년 400명에게 쉬운 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을 풀도록 했다.
그 다음 학생들을 두 개 조로 나눴다. 첫 번째 조의 학생들은 그들의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었다. 예를 들어, 어머나, 너는 거의 다 맞췄구나. 정말 머리가 좋은가 보네. 와 같은 칭찬이었다. 두 번째 조의 학생들은 그들의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었다. 잘했구나. 정말 열심히 노력했나 봐. 등이었다. 칭찬을 마친 후 그녀는 두 번째 실험으로서 새로운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내놓았다. 그리고 두 개의 시험지 중 하나를 선택해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어려운 문제로 이루어진 시험이었고 다른 시험지는 앞서 풀었던 시험과 비슷한 수준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녀는 어려운 문제가 담긴 시험지를 선택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문제지를 선택하는지 지켜보았다. 결과는 이랬다.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 대부분은 쉬운 시험지를,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 90%는 더 어려운 시험지를 선택했다. 세 번째 실험으로 드웩은 학생 모두에게 어려운 문항의 또 다른 문제를 풀게 했다. 심지어 두 학년 정도 앞선 수준의 문제들도 있을 정도였다. 결국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망쳤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결과를 들려줬다. 그러자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었던 학생들은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이들의 시험 점수는 다른 조의 학생들보다 높기까지 했다. 문제를 푸는 게 흥미로웠으며 시험지를 집에 가져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 드웩은 노력에 대해 칭찬받은 학생들은 좌절 속에서도 지적인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 라고 요약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 성적이 더 낮았을 뿐만 아니라 시험지를 받아 집에서 연습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드웩은 이렇게 말했다. 지능에 대한 칭찬을 받은 학생들은요, 처음엔 자신감이 상승했어요. 하지만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고의적으로 학생들에게 실패를 맛보게 한 후 마지막 실험을 이어갔다. 처음과 동일한 쉬운 난이도로 만들어진 시험지를 풀게 한 것이다. 그러자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학생들은 감정을 쉽게 회복해 첫 번째 단계에서 풀었던 시험보다 30%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 어려운 시험에 실패한 충격을 쉽게 이겨내지 못했다. 아이들은 앞서 풀었던 쉬운 시험 때보다 20%가량 낮은 점수를 받았다. 난이도가 같은 문제였는데도 말이다. 드웩은 이렇게 말했다. 노력에 대한 칭찬이 변수를 마련한 셈이죠. 동시에 실패에 대한 훌륭한 대처법도 깨닫게 됐고요. 드웩의 연구가 주는 교훈은 이것이다. 당신의 주된 관심사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지 증명하는 것에 있다면 스스로의 경쟁력에 위험이 될 만한 행동은 꺼리게 될 것이다.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해도 그 실적은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도전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일을 하는 동안 그 자체를 즐기고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려고 든다. 결국 확신이 없는 것을 시도할 때 초보자의 마음가짐으로 활동에 접근한다면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실패하면 실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도하지 않는 것은 불행한 삶이다. 비버리 실즈, 성악가. 초보자처럼 행동하기와 실패하며 전진하기에 대한 훌륭한 예를 대학 강사인 헬렌의 일화를 통해 한번 살펴보자. 헬렌이 임상심리학 대학원생일 때 그때의 일이다.
당시 그녀는 심리학 입문 강의를 맡아보지 않겠냐는 뜻밖의 제의를 받았다.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고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가르치는 일을 늘 원했던 터라 제안을 수락했다. 얼마 후 그녀는 강단에 섰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짧은 시간 내에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거나 시간에 맞춰 강의하는 연습을 할 시간이 없었다. 그 이후로도 그녀의 수업은 뒤죽박죽 되기 일쑤였고 시간도 매번 초과했다. 한 학기 내내 같은 실수가 이어졌다. 헬렌은 똑똑하고 세심한 성격이었지만 목소리도 작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게다가 긴장할 때마다 킥킥대는 버릇이 있었다. 물론 그녀를 잘 안다면 귀엽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강의 중 이 뜬금없는 행동은 문제가 될 때가 많았다. 그녀는 특히 괴로웠던 강의로 프리젠테이션 자료 일부가 빠져있던 날을 꼽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돼버린 그녀는 남은 30분 동안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쩔쩔맸다. 상당수의 학생들은 지겨운 나머지 책을 주섬주섬 챙겨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학기 말 헬렌은 5점 만점의 수업 평가에서 1점을 받았다. 그 대학의 다른 어떤 강사들보다 낮은 점수였다. 심지어 한 학생은 그녀를 우주 최악의 강사로 평가했다. 생애 첫 번째 강의에서 이런 트라우마를 겪으면 앞으로 다시는 강의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헬렌은 강의를 그만둘 핑계로 삼는 대신 오히려 발전할 기회로 여겼다. 처음 그렇게 끔찍했던 강의에서 가장 좋은 건요, 앞으로 그보다 더 나빠질 일이 없다는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여름 학기 수업을 맡게 되었는데 이번엔 강의 준비 시간이 넉넉했다. 우선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재밌는 이야기나 비디오, 만화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업의 흐름을 원활하고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강의 중간중간 다양한 토론 시간을 마련했다. 학생들의 열의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재미있는 조활동도 여러 개 계획했다. 이렇게 준비한 그녀의 두 번째 강의는 큰 성공은 아니었어도 월등히 나아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10년째 강의 경력을 갖게 된 헬렌은 일단 흥미로워 보이는 어떤 강의라도 기꺼이 맡았다. 강사들은 해마다 맡던 강의만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헬렌은 달랐다.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강의가 아닌 경우 그만큼 강의를 섭렵해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최근 헬렌의 모든 강의는 수강 대기 명단에 오른 학생들 수만으로도 클래스 하나를 만들 수 있을 정도다. 학생들은 헬렌을 대학 최고의 교수 중 한 명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강의 초에 경험했던 큰 실수 덕분에 그녀는 이런 평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녀는 교수로 일하는 큰 즐거움 중 하나가 가르치는 기술을 습득하려고 애쓰는 데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평생의 과업이라고 말했다. 제가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는 날은요, 수업을 더 이상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날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른다. 뭐 말은 그렇듯하네요. 근데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고 해도 실패하는 건 어쨌든 별로 유쾌하지 않잖아요? 물론 맞다. 아무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 해도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괴롭다. 입학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원하던 직장에 입사하지 못했거나 갤러리에 작품을 출품하지 못했거나 했다면 말이다. 사업에 실패했거나 생각보다 자신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다.
실망하는 게 당연하다. 스스로의 지능과 능력, 사고를 의심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점차 사라질 순간의 고통이니 그래도 괜찮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비하면 그쯤은 별거 아닐지도 모른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당신의 활력을 좀 먹는다. 그것은 인생을 즐거움과 의미로 채울 수 있는 모든 행동들에 회방을 놓는다. 실패에 수반되는 불쾌한 감정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라 보는가? 그렇다면 그 반대의 인생,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인생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떤가? 꽉 막힌 삶을 고려한다면 실패의 불쾌함을 받아들이는데 꽤 도움이 될 수 있다. 언제나 이미 알고 있는 것만 한다는 건 새로운 변화는 절대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자신이 있는 일만 한다는 건 가려져 있던 재능이나 흥미를 발견하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뜻과 같다. 자신이 세운 가정이 흔들리거나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건 당신의 제한적인 신념을 결코 초월하지 못한다는 뜻과 같다. 자신이 전문가처럼 인정받을 만한 일에만 발을 들인다는 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배움을 통한 즐거움을, 그런 경험을 놓쳐도 상관없다는 뜻과 같다.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면 포기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우회한다는 건 스스로에게 어떤 일에 대한 인내심을 가질 기회를 주지 않는 것과 같다.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능력을 키우며 더 많은 성공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한번 중요한 일에 실패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첫째로 자신은 최선을 다했으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열정과 잠재력의 향상으로 충만한 삶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실패에서 오는 불편함도 그 일부임을 깨달아야 한다. 실패에 대한 실망감을 수용하고 여기서 벗어나서 더 멀리 가야 한다. 둘째로 실패한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긍정적인 행보로 그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말이다. 만약 잘못된 아이디어나 가정에 따라 행동했다면 올바른 아이디어로 옮겨가기만 하면 된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보자.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가정의 근거에 이미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더 나은 아이디어로 빠르게 바꿀 수 있다. 자신의 이해나 지식의 결함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어떤 사고 과정이 잘못된 아이디어나 가정의 원인이었는지를 깨닫고 앞으로 더 나은 행동을 취할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당신이 무엇을 시도했다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그것에 전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그다지 능숙하지 않다는 걸 발견했을 것이다. 결국 자신이 그 일에 재능이 없음을 깨달으면 자신의 주된 장점과 적성이 다른 데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진정으로 탁월해지고 싶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될 수도 있다. 당신은 무엇인가를 시도했으며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나아가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자. 두려움을 행동에 적용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로 두려움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늘 해보고 싶었지만 실패가 두려워서 망설여졌던 일을 찾아보자.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겠다. 항상 난 전문 사진작가가 되어보고 싶었어. 하지만 나에게 성공할 정도의 재능과 그리고 실력이 없으면 어떡하지? 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재빨리 사고를 전환해보자. 최대한 빨리 실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이다. 아, 그래. 엉망인 사진이라도 잔뜩 찍어서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찾아봐야겠어. 다음 날에 있을 사촌 결혼식은 어떨까? 그리고 나서 시도해보는 것이다.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시도해보자. 실수 속에서도 그 일을 즐겨보자.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드백을 구해보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아, 결혼식 사진을 찍으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초보 작가라는 걸 알려야겠어. 그래서 의견도 물어보고 조언도 구해봐야지. 그 다음은 실패하면서 전진하기이다. 앞에서 시도한 자신의 도전적인 행동을 통해 배울 점을 발견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결혼식 사진을 찍는 동안 제일 즐거웠던 점은 뭐였지? 사람들이 어떤 사진을 좋아했고 어떤 사진을 싫어했더라? 지금 나의 장점은 무엇이고 어떤 점은 더 노력해야 할까? 같은 것이 있겠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다음 도전 과제를 찾는 것이다.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목표를 찾아보자.